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우리 제4회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출발을 못하고 25번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25번. 다음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을 한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세액에 바로 특례세율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특례세율. 자, 이 중에서 우리 취득세 특례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우리 2% 과세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특히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주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그렇죠?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할 때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종전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요. 종전 등록세만 과세를 했던 애들이죠, 여러분. 종전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 바로 요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2% 뺀 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주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총유물의 분할이죠 여러분. 자, 옳은 걸 물어봤네 여러분. 자, 그러면 총유물의 분할일 때의 표준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2.3%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때 총유물의 분할일 때는 특례세에서 표준세에서 2% 빼냐? 아니죠 여러분. 얘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준세를 2.3%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우리 뭐 봤었죠? 그렇죠. 공유물의 분할이라든지 여러분, 그죠? 네, 그다음에 합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일 때 한해서 바로 요 표준세율 2.3%에서 2% 뺀 세로 해서 0.3%로 과세를 하는 거고. 단순히 총유물의 분할일 때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준세율 2.3%로 과세하는 거죠. 자, 2번 건축물 이전이죠, 여러분. 뭐 건축물 이전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취득이니까 바로 이전일 때의 건축법상 건축은 2.8이죠. 여기서 몇 프로 빼죠, 여러분? 2% 뺀 몇 프로면 0.8% 과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때 그 이전한 건축물 가액에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그 초과하는 가액은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초과하는 가액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요는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때 표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8%가 되는 거죠. 자, 3번이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는 상속일 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2.8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 상속을 받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이 된 거죠. 그럼 바로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 됐을 때는 종전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여러분? 0.8%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개수죠. 개수는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럼 간주 취득일 때는 여러분 특례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2% 가시는 거죠. 간주 취득일 때 특례세를 몇 프로다? 2%다. 다만 신축과 재축을 재원 건축이라든지 또는 개수로 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과표는 뭐는 변화면인데 증가된 부분은 맞지만 이때는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바로 원시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제외한다. 바로 일단은 4번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4번은 틀렸다. 그러나 특례세율 대상인 건 맞다라는 거죠. 다만 요 증가된 부분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한다. 5번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어디에, 여러분? 토지에 조성 설치하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 설치했다? 그러면 토지에 조성 설치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포함하는 거죠? 토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왜? 토지에 조성 설치했다고 그랬으니까 토지에 조성 설치했기 때문에 이때의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은 어디에? 토지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이때 토지 이 지목을 변경한 거로 보기 때문에 바로 뭐죠, 여러분? 간주취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간주취득이기 때문에 바로 증가한 갈 과표로 하되 세율은 바로 특례세를 몇 프로 해주면 2% 적용 대상이겠죠. 그래서 그걸 누가?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역시 5번도 이때 특례세에는 바로 2% 적용 대상이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역시 여러분 이것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적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적인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2주택 모두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조정 대상적이 있다. 그게 특징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즉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에 있다더라도 첫째 그 종전주택을 취득할 몇 년 지나죠 여러분? 1년 지나야 되겠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더라도 몇 년 이내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종전에는 2주택일 때는 2년 이내했다가 이번 202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시 없이 몇 년에 처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3년 이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죠? 일시적 2주택이죠. 그래서 결론,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도 나오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일시적 2주택 해소 기간은 몇 년 이내다, 여러분?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우리 3년 이내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질문은 틀렸죠? 두 번째,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죠, 여러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는 그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 요거는 뭐죠,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었죠. 그때는 증여한 바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의 당초 취득가액을 그 양도해서 차감한 취득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증여 2월 과세 또는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증여 후 양도는 올해 개정이 돼서 우리는 여기 적용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에서 10년 이내.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 2월 과세는요. 이제 5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이죠, 여러분? 10년 이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하는 경우는 그 해당 주택은 누진세에다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로 과세를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바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지에 대한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할증 과세죠, 여러분.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최소한 몇 년 이상 보유하죠,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하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요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역시 여러분 요 세 번째 지문은 맞는 말이죠. 자, 네 번째 질문일까요?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이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주택 부수 토지의 지역별 적용 배율은 작년 개정됐죠, 여러분. 그래서 수도권의 도시지역의 주상공일대 배율은 몇 배, 여러분? 3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맞네요, 여러분. 그래서 26번은 첫 번째 지문만 틀렸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은 맞으니까 세 개의 지문이 옳은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27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지방세법 제13조의 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역시 이것도 별표 3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죠. 별표 3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조종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별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의 무상 취득을 원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12%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맞는 지문이냐? 자, 일단 여러분 어디 있죠, 여러분? 조종 대상적이었죠. 이게 첫 번째 조건, 조종 대상적인 주택이었죠, 여러분. 두 번째 조건, 취득 당시 시가별액이 얼마죠, 여러분? 3억 원 이상인 주택이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이거 세 번째 뭘? 상속의 무상 취득 뭘죠, 여러분? 증여를 받은 거죠, 여러분. 증여. 그러면 그때는 바로 3.5%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2%의 바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다만 이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왼수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준비수로 받았기 때문에 12%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 법인이 유상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종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8%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누구 명으로 사면 법인명으로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이때는 여러분 주택 수, 그다음에 조종 대상 지역 여부 이런 걸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12%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죠. 즉 개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의 수와 그다음에 조종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기본 세율은 1%부터 3%와 그다음에 8%, 그다음에 12%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누구 명의로 취득하면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유상 취득하면 그때는 주택의 수, 조종 대상 지역 여부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12%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2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 이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개인일 때에 1세대 4주택 이상일 때 여러분 조종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12% 적용하는 거죠. 자, 4번. 국내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이전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거죠. 자, 그렇더라도 이제 여기 동그라미 몇 년이죠, 여러분? 3년이나 반드시 어떤 거?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이때의 해당 신규 주택은 무슨 주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8%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는 1%부터 3%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단 이렇게 조종 대상진의 2주택이라더라도 일시적 2주택일 때는 8% 적용해서 제외하고 1%부터 3% 세율을 적용할 때 여기는 뭐 들어가죠, 여러분? 사후 관리 들어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 사후 관리 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 이내죠. 이때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해야죠?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몇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면 1주택을 만들었다. 만약에 1주택을 만들지 못하면 이때는 요 1%, 3% 적용했던 걸 취소하고 8% 중과세에서 추징 들어간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산세로서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로서 하루당 10만 분의 2의 납부지연 일수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거 아주 무서운 거죠. 자, 5번. 1세대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이 현재 취득하는 주택은 물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1세대가 국내에서는 여러분 주택이라든지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바로 오피델 이걸 모두 합한 숫자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7번은 답이 2번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8번이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요거는 바로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취득세 종합 문제. 역시 별표 3개 중요한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래서 정비법상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거나 토지 상환 채권을 상환받는 뭐는 여러분 건축물이죠, 여러분. 건축물. 즉 여기서 요 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소유는 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그 건축물은 즉 재건축이 완성된 그 주택을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취득이죠? 건물은 새로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토지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승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이때는 종전 토지 면적을 초과했을 때만 받는다는 걸 좀 봐주시고요. 1번은 맞는 말, 2번에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다. 뭐를 말한다면 증축과 개축을 말합니다. 라고 했죠.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한 증축과 개축과 개수가 나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럼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뭐죠? 증가된 부분이죠. 그러나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반드시 여러분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원시취득세율 2.8%죠. 그래서 건축은 무조건 원시취득을 보기 때문에 2.8%고 개수인데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건축물 면적의 증가도 역시 원시취득을 보기 때문에 몇 프로 여러분? 2.8%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2번 맞는 말이란 걸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특수관계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시장에서 인정되는 시가액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그만큼 취득세 과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줄어드는 거죠. 과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취득세액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이거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해서 샀을 때는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이 있죠. 이때는 바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 차액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조건 얼마?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시가 몇 프로 여러분? 5% 이상이죠. 5% 이상이면 이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요 사실상의 취득가를 인정하고 안 하고 과세관청은 시가 인정액을 이때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래서 이거는 유상 취득의 예외 규정이죠. 유상 취득의 외죠. 그래서 원래 유상 취득하면 과표는 뭐가 되는 건데 사실상 취득가의 과표가 되는 거지만 이러한 부당예산 행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 인정을 과표하는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의 취득가의 차액이 그죠, 여러분?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몇 프로 이상? 5% 이상일 때 안에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택수, 즉 다주택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 상속을 원으로 해서 취득하여 상속 개시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오피드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거 여러분 역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죠. 그래서 5번은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법인은 반드시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어떻게 하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성 보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뭘 때려야 되면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이때에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에서 왜 틀렸다?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10%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묶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토지 구분 문제죠. 자, 옳은 거 찾아보랍니다. 별표 3개짜리죠. 토지 이 구분, 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이거 찾아봐라. 구분 같은 거 찾아봐라 했죠. 다만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즉 요것만 가지고 따져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특별시, 광역시로서 군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면 시지역의 자 어디에 있냐면 도시지역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다서 농지 소재지를 조금 위반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때 개노, 또 도시지역이라도 개노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뭐랬으면 외의 지역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소재지를 위반한 거죠. 그럼 그때는 농지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니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죠. 즉 이거 뭐냐면 무허가죠.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미사용 승인 중인 공장용 건축물일 때의 그 부속 토지는 바로 0.2% 분리과세돼서 제외되는 거죠. 어디로 가죠,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결론,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수소는 0.2%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로 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디귿이죠? 관련 법률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여러분 뭐죠? 0.2%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리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나 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죠, 여러분. 그럼 얘는 뭐죠, 여러분? 바로 별도 합산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 하나. 답은 몇 번, 여러분? 예, 우리 29번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29번. 자, 30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른 거 물었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여러분 역시 별표 3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물론 이게 통째로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옳은 거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 부속토지는 을, 바로 주택을 구분 소유하는 거죠. 그래도 주택에 대한 산출자가 몇 개 나오죠? 하나 나오죠? 항상 주택분 재산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일괄과세이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이죠, 여러분? 2명이죠. 그래서 하나 나온 이 주택분 재산세를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 뭘로 여러분? 시가편의 비율로 남분한 부분에서 누가? 그 구분 소유자죠. 그 구분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맞는 말이다. 니은 한 동의 건물이 여기서 한 동이 중요한 거죠. 주상 복합 건물 생각했죠. 이때는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즉 주상 복합 건물이죠, 여러분. 그러면 1층부터 뭐 저층은 상가, 나머지 중층 이상부터는 뭐 아파트 등으로 구분하죠. 자, 이때에 주거로 사용해야 되는 면적의 전체 몇 프로 이상이다, 여러분? 50%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한 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이때는 무조건 설사 주거 면적이 주거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이때는 뭐만 주거용만이죠, 여러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거용만.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동이 아니라 한 구다. 한 구의 건물이 이렇게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때는 한 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한 동인지 한 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디귿. 대통령을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편액이 9억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0.5%도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특례세율.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편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일 때는 원래는 우리 주택일 때는 0.1%더 0.4%의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지만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편액이 9억일 때는 여기서 0.05%포인트를 인하한 0.05%포인트부터 0.05%포인트부터 언제까지 0.35%까지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 규정이죠. 2021년부터 2022, 2023, 요거 2023년까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좀 고치십시다. 그래서 2023년까지 적용하는 거다. 요거는 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요건 맞는 걸로 합시다. 이것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리얼.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각각 구분한 자 주택은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2명 이상인 거죠. 예, 그럴 때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구분안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각각 구분안이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를 뭐 여러분 합산한이죠 여러분 합산한 가액이죠. 합산한 과표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미음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다. 즉 주택 건축물 중에서 50% 이상이 무허가나 미사용 승인을 받았었다. 그때는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지 말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무허가 주택 부수 토지는 우리 뭘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은 30번은 바로 3번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요 세 가지가 옳은 걸로 하고 여러분. 요거는 그냥 단순한 오타니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그럼 이때 역시 재산세 종합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 정리해 두셔야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제된 속하는 재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파산 제된 속하는 재산일 때는 이때는 누가 여러분?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은 30%부터 70%까지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범위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 주택일 때 공정시장가액은 법률에서는 여러분 그죠? 몇 프로부터 여러분? 40%부터 해서 몇 프로까지? 80%까지죠, 여러분.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때 공정시장가액은 우리 요거부터 10%포인트 낮춘 30%부터 70%까지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범위를 말한 거죠. 네. 여기서 구체적인 표현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령은 원칙, 주택이나 종합부동산 재산세, 예, 대통령으로 따지면 재산세 세부담 여기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60%가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예, 우리 3억 이하이다. 그러면 105%, 그 다음에 110%, 그 다음에 130%, 아니죠. 여기 110, 여기 개정됐죠,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상한선을 제가 잠깐 얘기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시가표액이 여러분, 요거는 바로 43%인가요, 여러분? 43%,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45%로 이번에 개정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개정된 거 여러분 한 번 정도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일단 2번은 지방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해석해 주시고요. 시가표액이 요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표액이 3억 이하 때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때는 44%, 6억 초과 때는 45%까지의 우리의 공정시장가표를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은 60%인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일대에 시가표액 9월 초과하는 걸 포함해서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43%, 44%, 45% 개정이 됐다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맞는 말이죠. 3번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죠, 여러분. 근데 과세 기준까지 그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럼 반드시 과세 기준부터 며칠까지 15일 이내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는 증거 자료를 어떻게 하더라? 갖춰서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때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역시 확인하고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세부담 상한은 주택이 100분의 105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부담 상한선은 여러분 원칙이 뭐죠, 여러분? 원칙은 150%죠. 다만
개인이 소유한 주택일 때는, 그죠,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주택 공시가 3억 이하다. 그럼 몇 프로, 여러분? 105%. 네,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네, 그 다음에 6억 초과 때 몇 프로, 여러분? 130%가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150% 적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바로 4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31번은 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3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부동산에 관한 조세의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요거는 종합 문제죠, 여러분.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 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죠, 여러분? 취득일이죠. 근데 증여에서 취득할 때 우리 언제 취득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증여계약일이죠.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우리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기 때문에 바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를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자 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여기 여러분 여기 오타가 발생한 여러분 때, 네, 이 말 좀 집어넣으세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무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확정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말은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때에 납세는 확정되는 게 이게 뭐죠, 여러분? 원칙이죠, 여러분. 원칙. 근데 납세문제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는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외 규정이죠, 여러분. 그럼 이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 뭐였어요, 여러분? 신고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해서 그 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말이죠. 3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도신고죠.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죠?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서 납세무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확정된다. 자, 원래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세무이기 때문에 납세무자 뭐하면 여러분? 신고라면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납세자가 그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 신고를 했을 때는 이때는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에 따라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32번의 3번은 옳은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재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다. 자, 여러분 이때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 소방분 지역 자본시세, 종합부동세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자, 이때 보유세의 바로 소방분 지역 자본시세, 종합부동세 제지종 이렇게 했죠. 이때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죠. 그래서 보유세 제척기간은 5년이다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해 두시고 역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 면에서 과세표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 틀렸죠.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 면에서 과세표를 하는 경우라더라도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어떠면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뭐죠, 여러분? 바로 달라진 변경된 가액이죠.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33번이죠.
2023년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자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법령에 따른 자 일시적 2주택인 거죠. 즉 조정 대상자 내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자 2주택 모두 우리 죄송합니다. 일시적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1주택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부족세에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율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추징한다. 요거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러면 우리 결론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취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몇 년이죠, 여러분? 3년이죠, 여러분. 3년.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3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나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죠. 또는 지점이나 분사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해당 세율의 100분의 얼마죠, 여러분? 그렇죠. 3배죠.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여러분 3배짜리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배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200 나온 거 틀려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300 여기 1번, 5번 남았네요. 세 번째,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로서 시가격이 얼마 이하인 주택이나 재산은 0.5%부터 0.3%냐. 요거는 얼마죠, 여러분? 9억 원 이하인 거죠, 여러분. 9억 원 이하. 그래서 바로 5번 탈락이 됐으니까 여러분 답은 몇 번, 여러분? 자동으로 1번이 되는 걸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모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율은 자, 그렇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율은 모든 주택이 다 몇 프로죠, 여러분? 6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종합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종합문제. 자, 3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겠다.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등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등록을 와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 소재를 납세를 본다. 자, 이게 등록 설명으로 맞는 말이냐? 틀렸죠,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의 등록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던 이렇게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이때는 하나의 등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등록이 관계된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 그죠, 여러분? 처음 등록한 등록 관청 소재죠. 처음 등록한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여기 모두가 아니라 그냥 옳은 것을 고른 것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표현이 이미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두는 좀 지워주시 바라겠습니다. 그냥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번 취득세 부과 제적견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취득세 부과 제적견에 경과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무가 소멸된 거죠, 여러분. 또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의 등기 등록은 등록매수를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옳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3번. 취득 당시에 사실상 취득가를 과세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당시의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져서 그때는 변경전이 아니라 뭐 여러분 변경된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가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을 세교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 때는 바로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근데 가등기 때는 부동산 가액 물론 뭐다,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세율은 1000분의 2 세율을 줘야 하는 거 맞는 말이죠. 다만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부과제한이다. 바로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여러분 얼마 받죠? 무조건 6,000원 받죠, 여러분. 그래서 최저한세가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이죠.
5번 등록면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면에서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죠. 등록면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하면 납부를 하면 그때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인 걸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35번.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자, 다만 제시된 상황을 고려하라.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1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격으로 곱한 금액을 한다. 맞아, 틀렸죠? 이때는 바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일 때 여러분 그냥 공시가 합격 전액에 대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단은 공시가격 합격에다가 공정시장가격을 60% 곱한 거 여기다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예, 요게 바로 과표가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근데 개인일 때는 여러분 공시가에서 공제금을 뺀 금에다가 공정시장가격을 60% 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그러면 답이네 여러분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2번 1세대 1주택자가 보이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이죠. 자 그렇더라도 과세기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업자자 몇 년 여러분? 3년의 경과를 하지 않았 경우 이때는 우리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자, 3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면 여러분? 개인이라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때는 조정 대상 경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0.5%또 2.7%까지 이 7단계 기본세를 정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2023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냐 주택 수만 따져갖고 2주택 이하라면 그때는 조정 대상에도 1주택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네. 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면 세부담 상한선은 여러분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시 없이 15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법인일 때는 아예 이 세부담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바로 4번도 옳은 말로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를 부가고지에 받은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 등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래 경정청구는 여러분 경정청구를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 과도 신고한 사람 과다 신고를 한 사람만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서 반드시 과다 신고를 한 사람만이 우리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받았죠? 여러분? 고지서를 받은 거죠.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신고기나 신고를 했어 안 해서 안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과세관청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년이냐 여러분? 5년 이내는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2023년도 개정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36번이죠.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거. 자, 비과세가 배제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 현재 또는 양도현재 기준시가가 자, 이거 개정됐죠, 여러분. 12억 이죠, 여러분. 그래서 9억 원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한 주택이 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죠. 1번 틀렸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주택을 소유인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아니죠. 합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2번도 틀린 말이죠. 3번 국내 소재 4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가 얼마냐면 3억 원이죠. 그러면 332야 332가 아니야. 아니죠. 3억 원을 초과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산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국내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받은 토지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이죠. 자 여기 토지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보증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얼마 되면 100만 원이랍니다. 이때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 즉 간주임대를 총수금이 어떻게 되죠? 산입한다라고 되죠. 왜? 토지나 상가할 때는 하여튼 보증금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말이죠.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죠.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바로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죠. 예, 이때 공제 순서는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근연기 2배, 근연기 이자 배당. 바로 5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36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7번이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양도의 개념이죠, 여러분. 자,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 국외 부동산은 논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따른 환기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분이 변경됐다. 또는 보류지 충당됐다.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를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니은, 사업에 상하는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죠, 여러분. 그럼 이때 바로 영업권은 반드시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해야 될 때 양도수의 과세 대상이 있는 거죠. 니은은 과세 대상이 맞죠, 여러분. 디귿, 배우자 직계주민세 아닌 자 간의 부담보증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그때는 증여 갈증,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여러분? 유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제외한 부분은 바로 뭐죠?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리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혼권부 주식인 거죠. 자, 이혼권부 주식을 바로 이혼 위자료를 대물 변제했답니다. 이자료 대신 준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자, 미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양도담보계약 체결은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채무 불이행을 해서 변제 어떻게 했다? 예. 이축권을 변제 어떻게 했다면 충당했다라고 했네, 여러분. 예. 그러면 이때에 그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분? 예.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3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으로 이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1번,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이 소지하는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였다. 이때는 물론 2년 이상 보이는 물론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일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 여러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2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를 실질거래가 다르게 적용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상추세가 하나죠. 그래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상추세. 그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과 실질거래가의 차에 이 둘 중에 어떤 큰 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작은 금액이죠, 여러분. 작은 금액을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국내 1주택에서는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몇 주택? 2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자, 이때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여기는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냐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해야 되죠?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몇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이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38번은 답이 답은 요거죠. 2번 틀린 거 물어본 거니까. 자, 4번. 주택을 실질거래가 10억 원에 취득하여 15억 원에 양도했다면 여러분,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 1억 원이다라고 했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자, 여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금을 충족한 주택이기 때문에 10억 원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여러분? 못 받는 거죠. 그럼 과세가 되는데 이때 양도차가 얼마죠, 여러분? 양도가 10억에서 취득가 10억이니까 양도차가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죠. 이걸 다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양도가 얼마라면 10억에서 우리 상수 12억을 뺀 금액을 양도가 10억으로 나눈 거죠. 이거 몇 프로죠, 여러분? 20%죠. 그럼 5억 원에 20%는 얼마, 여러분? 1억 원. 1억 원만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얼마는? 양도차익 4억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 원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5번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서 해당 주택이 어떤 날부터 동그라미 임차한 날부터 양도할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얼마 이상? 5년 이상 거주했다. 그럼 그때는 보주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고 받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틀린 말은 몇 번,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질 거래가 양도세 계산 시 실질 필요 경비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요거는 설명형으로 물어본 거를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다만 각 설명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지 말랍니다. 자, 첫 번째,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서 지적공부사 면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이 있다면 요 징수한 조정금은 실질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징수한 조정금은 실질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지문은 틀린 지문을 해석해 두셔야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자의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로부터 건물을 3년간 연물 조건을 취득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회계 처리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 바란다,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건물 4억 8천만 원과 우리 현재 가치는 차감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맞춰놓고 대변에 장기 미적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건물과 관련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300만 원과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금을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했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필요경비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취득가 얼마를 계산하냐? 5억을 계산되면 또 취득가액 이 건물이 취득가 우리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얼마를 계산되면 5억으로 계산하는데 이때에 그 현재 가치하는 차금 300만 원과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때 필요 산입하면 이 무슨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 500만 원 요 취득해서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만 원을 빼니까 얼마냐면 바로 건물의 실제 취득가는 얼마를 계산하냐? 4억 9,500만 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요 규정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취득금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라는 규정을 사례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은 두 번째 질문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이 있다. 그럼 요 소송비용은 여러분 우리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얼마? 1,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은 얼마인가 했더니 8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소송비용 1,000만 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요걸 한도로 해서만 우리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를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우리 법무사 즉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이 있다. 그럼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양도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법무사라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이거를 금융기관의 은행에 양도하였다가 가정했을 때 발생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양도비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양도비로 계산하시는 금액은 바로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이 2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다. 양도비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250만 원 전액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문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첫 번째 지문과 틀렸고요. 옳은 것은 세 개가 옳은 지문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0번인가요? 다음 문제.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다만 답장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물어봤죠, 여러분. 역시 이것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만 한번 확인합시다. 양도차를 계산할 때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혹 공제 합계액이 증빙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보다도 얘가 어떻게 하면 작다 그럽니다. 그러면 요 환산 취득가액 필요금으로 계산 공제 합한 금액은 1,000만 원.
근데 증빙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금액은 1,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필요금으로 잡는 것보다는 1,500을 필요금으로 잡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물어본 거죠. 예,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예. 2번,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양도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로 하지 못하고 환산 취득 가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처를 계산할 때는 그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아니라 바로 이 환산 취득가액 또는 만약에 감정가액을 적용했다 그럴 때는 그 감정가액의 몇 프로를 5%를 감정가액 5%를 바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죠. 다만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다더라도 이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용한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을로부터 7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답니다. 7억 5천만 원 양도했다. 그러니까 8억 원짜리를 특수관계인한테 얼마에 팔았던 얘기냐면 7억 5천만 원에 저가 양도한 거죠. 그는 저가 양도죠. 누구한테? 특수관계인한테. 그러면 이때에 그 저가 양도한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바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양수라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했을 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 그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죠, 여러분? 5천만 원이죠. 요것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냐면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도 시가 얼마냐면 8억 원의 5%. 8억 원의 5%는 얼마냐면 5840 4천만 원이죠, 여러분. 4천만 원보다도 차이가 뭐죠? 크죠. 그러면 그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가가 아닌 바로 시가 요거를 우리 양도가로 계산하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말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 2번, 3번. 자, 4번. 2022년 4월 21일에 상가 건물 양도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6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은 양도일자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2022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얘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분할 납부죠. 그럼 이따 분할 납부 기한은 요 예정 신고기로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2월 더하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 8월 말까지가 바로 요게 분납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럼 1,600만 원 중에서 당초 예정 신고 때 얼마를 내야 되고 1,000만 원 내야 되고 바로 분납 기한이 8월 30일 때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로?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도 분할 납부로 물어본 거죠. 맞는 말이네요. 5번, 구 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라는 경우서 법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요걸 바로 우리는 뭐냐면 외국 납부세액이랍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 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양도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이 틀린 질문에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설 강의가 되는데 조금 우리 어려운 문제도 있었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기본 강의나 기본서를 보시고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어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